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네, 보니까 2023년 첫 방송이더라고요. 네, 시청자, 구독자, 멤버십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 지키면서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볼만찬 기자들이 올 한해도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일단 3만 구독자가 목표인데요. 채울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다 끌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적 시장 분석에 앞서서 바삐 움직이는 팀별 위주로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제주로 하겠습니다. 저 만 기자가 새롭게 담당하는 구단인데 올 한해 남길 감독 그리고 제주 선수들과 재밌는 스토리 많이 쌓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아챔 진출권 놓쳤죠. 네, 제주의 2023 시즌 컨셉은 변화입니다. 네, 선수단 핵심인 남길 감독과 김현희 단장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이사부터 코치진이 바뀌었고요. 선수단 구성에도 곳곳에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 코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길 감독을 중심으로 정조국 코치가 그냥 코치에서 수석 코치로 승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대성, 최효진, 송일걸 코치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2년간 선수단 관리에서 어떤 문제를 조금 드러냈었죠. 그래서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원팀을 만들기 위한 코치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코치는 바로 윤대성 전술 코치입니다. 윤대성 코치는 부산, 서울, 이랜드 유스팀 지도자를 지냈고요. 최근엔 양평 FC에서 역량을 입증을 했습니다. 축구계에선 손꼽히는 학구파, 공부하는 어떤 전술가로 알려졌는데요. 남길 감독이 전술가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팔 수 있는 코치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일환으로 윤대성 코치가 합류를 했습니다. 새 시즌엔 더 다양한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술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남길 감독과 윤대성 코치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창용 대표이사가 1월 1일부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SK 본사에서 축구단을 담당한 어떤 저희 쉬운 말로 대빵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축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단순히 성적만 잡지 않고 제주 유나이티드 구단의 문화를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우트 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주 구단은 지금 외국인 커터가 5+1로 변화를 했는데요. 외국인 선수 수급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스카우트 팀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선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격진.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39개 거의 40개에 준하는 공격 포인트를 합작한 주민규와 제루소가 FA로 떠났습니다. 주민규는 울산, 제루소는 인천으로 향하는 그 분위기인데요. 그 자리는 유리 조나단 조금 전에 오피셜이 떴더라고요. 브라질 출신 별명이 땅케 탱크인데 피지컬 좋은 이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K리그에서는 최근 흐름을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 계약 내지는 임대 위주로 이런 방식을 좀 활용했었는데요. 제주는 제법 큰 돈을 들였고 3년이라는 넉넉한 계약 기간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주고 있다는 건데 제주는 그간 꾸준히 원톱 공격수 영입을 추진을 했었죠. 승격 이후에 김신욱부터 일류첸코 등등과 연결이 됐지만 여러 이유로 영입이 되지 않았고 주민규에게 다분히 의존을 했었습니다. 유리도 사실 11월 이전부터 꾸준히 팔로우를 하던 선수인데 어떤 그 낚시로 치면 히트만 외치고 어떤 건지기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적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생겼고 그러면서 다른 타겟도 알아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선수가 바로 무고사 선수인데요. 무고사 선수가 고베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에 어떤 시장에 나온 상황에서 제주 역시도 그 타겟의 어떤 중심이 된 그런 팀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다시
유리와 불이 붙었고 12월에 영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유리 선수는 12월 말에 입국을 해서 메디컬과 같은 이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건은 적응이죠. 그런데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구단 직원한테 들은 건데 이제 카페에 가잖아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유리가 갑자기 종이에다가 한글로 아메리카노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놀랬다고 하는데 뭐 일반 쓰레기 이런 것도 읽을 줄 알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했다 그래요. 간단한 뭐 회화 정도만 한 게 아니고 아예 글 공부를 해봤다는 것. 이 선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비하인드는 선수가 등록명을 유리 땅개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도 탱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그 별명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정서상 그런 식의 어떤 등록명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유리라고 정했습니다. 유리가 이제 주민규 대체자라면 광주에서 뛰던 헤이스는 제르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직 오피셜 전인데 영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팀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헤이스는 제르소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제르소가 스피드를 앞세운다면 헤이스는 볼키핑, 축구 센스로 무장을 했습니다. 발의 속도보다는 생각의 속도를 입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K리그에서 2년간 뛰었기 때문에 적응이 따로 필요 없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제주는 유리, 헤이스와 기존의 김주공, 진성욱, 조나탄 링 여기에 대전 하나에서 영입한 오른쪽 윙이죠. 김승섭 등으로 공격진을 꾸릴 예정입니다. 측면 자원이 꽤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헤이스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전방은 유리, 진성욱 여기에 군에서 제대한 임동혁이 백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혁은 대학 시절 청대 때부터 유명한 센터백 유망주였는데 제주에 와서는 스트라이커로 조금 기용이 돼 왔습니다. 김주공의 경우는 김천 상무 서류 어떤 접수를 했다가 서류 마감일에 철회를 했습니다. 남길 감독 그리고 제주 구단과 면담 끝에 1년 더 빡세게 뛰고 군대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주에 와서 지난 시즌에 선발보단 교체가 한 3배가량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포지션 보기 전에 외국인부터 살펴보면요. 유리, 헤이스, 조나탄 링 이렇게 지금까지는 3명입니다. K리그에서 5+1을 모두 채웠거나 아니면 채우려는 구단들이 많은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주는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단이 정리되는 상황 그리고 예산 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간에는 일본 선수가 온다. 뭐 마나부가 올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사실 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성남에서 뛰던 연재훈을 야심차게 영입을 했습니다. 남길 감독이 성남 시절에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요. 누구보다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동혁과 같은 날에 발표를 했죠. 군에서 제대한 송주훈 그리고 연재훈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비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베테랑 김호규와 정훈이 힘을 보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김경재, 김주원, 이지솔 이렇게 등등 이 센터백들이 출전 기회를 노리는데요. 다른 포지션보다는 센터백의 자원이 조금 넘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윙백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현범, 정우재 여기에 부상을 털고 돌아온 안태현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안태현은 12월에 진행한 훈련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정우재의 경우에는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래서 뭐 전북의 문선민, 뭐 이주용 이런 선수들과 트레이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인천, 대전 하나와도 연결이 됐었고요. 하지만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자 1월 3일자 버전입니다. 제주는 22세 선수로 기존의 한종무와 새롭게 합류한 중앙공격수 지상욱, 수비수 곽승민 등을 활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수비진에선 천안제일고 요새 천안제일고 출신에서 좀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천안제일고 출신인 곽승민의 포텐 폭발을 좀 기대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네, 윤빛가람과 수원FC에서 이제 이기혁이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자철, 최영준, 김봉수, 한종무와 함께 이기혁이 중원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구자철이 지난 시즌 최종전 울산전에서 보여준 클래스를 부상 없이 보여준다면 팀에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기혁은 사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22세에서 벗어났죠. 2000년생인데 그 말은 남길 감독이 이기혁을 22세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이를 넘어서도 잠재력을 확인을 했고 어떻게든지 좀 활용하고 싶어서 트레이드를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창민은 변수입니다. 네, 지금 발 쪽의 문제로 계속 그 재검을 받고 있거든요. 군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신체 검사가 내년 4월이나 5월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계 훈련에 참가를 하고 시즌 초에는 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즌 도중에 원래 가려다가 미루다가 다음 시즌 초까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제주는 아마도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내심 1년 더 해주기를, 왜냐하면 이창민이 들어오고 이창민이 빠지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크게 그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년 더 하기를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는 어떤 큰 틀에서 체계를 갖췄습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은 영입으로 뭐 주전급 절반을 바꾸고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선수단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제주가 또 자금력이 부족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빅사이닝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스쿼드로 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길 바란다면 제주의 1번 타깃이죠. 높이를 책임져줄 수비수 정도가 가세할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제주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 훈련에 나섰는데요. 뭐 전술 코치도 새로 왔고 감독도 재계약을 해서 지금 코치진도 변화가 있고 어떤 선수단에도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시즌에 어떤 성적을 낼지 뭐 아직은 이제 이적 시장도 이제 뭐 1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뭐 2월까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가 얼마나 변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